볼게요.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정말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는 정말 테마주들 아니면은 이 뚜렷한 상승세가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일단 이번 주가 이렇게 힘들게 갔다 보니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번 주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섹터들도 하나하나씩 OX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반도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반도체인데요. 수출 물량들이 이제 좀 좋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어도 되는 반도체의 호재 뉴스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 금요일의 흐름을 이어서 월화수목금 다 좋아질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OX 들어주시죠. 반도체 하나, 둘, 셋.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수출 물량 지수가 호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믿어도 되는 뉴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출 물량 지수가 늘어났다라는 뉴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지수 외에도 우리가 볼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정부가 IT 쪽 그리고 반도체, 이 반도체 중에서도 AI 관련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과 함께 관련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호재,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지원,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해외 이슈 외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훈풍이 불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AI 반도체로 시작이 됐고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반도체 안에서 뭐 섹터를 봐야 되는 건 우리는 오로지 AI만 봐야 됩니까, 송가람 매니저님? AI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 후공정이나 그 외 시스템 반도체 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후공정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은 AI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래도 이런 고급형 반도체들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외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모든 종목들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단기로는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매수를 노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지지가 나오는지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매수에 접근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해보고 그 이후에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최진웅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사이클이란 게 돌아올 듯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마 작년 겨울부터 얘기를 했던 게 반도체 그래도 이제 올해 지금 3분기부터는 상승세가 나올 거니까 주가는 6개월 선행합니다. 미리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뉴스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업황 지금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년 1분기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부근에서 일단 업황이 바닥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인 건 확실한데 사실상 바닥에서 위로 올려줄 만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일단 감산 부분들의 카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감산이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어느 정도 수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돼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재고들을 계속 털어내야만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든지 또 재고를 다시 좀 수요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재고가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결국엔 적극적으로 가동률을 레벨 다운을 시키면서 감산을 공식화한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의 하나의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은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AI라든지 애플 쪽 관련해가지고 일부 분야에서는
쪽에서는 이미 좀 주문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주가 상방이 좀 제한돼 있었던 부분들은 모바일 재고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컴퓨터 오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주가를 위로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다소 좀 약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대한 월가 측에서도 지금 목표치를 계속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 GPU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월가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지금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 다만 앞전에는 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가 감산 말고는 딱히 좀 없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주문 재고 부분들에 있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바닥 잡아준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주도 섹터 사이클이 살아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좀 기대 매물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닥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 것 같으면 결국엔 좀 추격 매수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좀 먼저 선침의 관점으로는 오. 좀 바닥이 잡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을 좀 노려보아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가람 매니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노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최진욱 매니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좀 선취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또 AI 관련주로 좀 가야 되는 건가요? 반도체도? 사실 HBM3가 제일 강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결국엔 어쩔 수 없죠. 지금 한미 반도체 가는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시피 그쵸. 결국엔 HBM3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다른 일부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는 부분들인데 자 내가 그러면 이제 고점까지 간 종목은 좀 따라붙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메모리 관련한 업체들 좀 봐야 될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판 쪽, 기판 업체들은 지금 오히려 올해 4월부터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낸드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 개선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줄 기업들이 저는 기판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뭐 코리아 서키트도 있을 거고요, 심텍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비중들이 높은 기업들, 뭐 80% 이상인 메모리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낸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여전히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추가 감산 공시가까지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올해 한 3분기, 4분기 시점 되면은 기판 업체들이 하나둘씩은 좀 흑자로 전환을 하는 기판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안 오른 반도체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기판 쪽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전히 강한 주도 종목을 좀 보겠다 하면은 여전히 좀 HBM3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HBM3를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신호를 이번에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최진욱 매니저가 얘기해 줬듯이 최근에 뭐 한 2, 3주 동안의 반도체 업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가도를 좀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보니까 오늘은 그동안 못 올랐던 게 있어서 그런지 메모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그래도 오른 종목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상승폭을 오늘 가져가지 못한 비메모리. 이 두 가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 중에서는 지금 그러면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넓은 거는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쪽을 보세요? 아니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계속 그래도 시스템이 더 날 거라고 보시나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전 같은 경우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시스템 반도체는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기보다는 지금의 수급 상황 속에서는 가던 종목들이 더 상승폭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고 뭐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반도체 쪽을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단기의 눌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는 단기 눌림이 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가 오늘 탑픽 종목이라고 합니다. 탑픽 종목을 넘어서 오늘의 공략주라고 하니까 맨 뒤로 가서 저희가 반도체 공략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팅창에도 이 이야기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맥신 관련주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뉴스 보도와 함께 오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맥신 관련주는 다음 주에 또 어떤 시장에 여파를 줄지 OX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신 관련주 다음 주에 봐도 될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일단 X 의견, 보수적인 의견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최중 매니저님, 여기가 대응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초전도체, 2차 전지, 이런 2차 전지 테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엄청난 상승세를 가져가기 그렇죠.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 맞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죠. 그래서 맥신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런 테마가 더 시장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은 합니다. 뭐 지금 시장 움직이는 성격만 놓고 봐도 최근 초전도체 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네. 사실 지금 시장 테마 색깔에는 테마성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색깔이 좀 짙은 업종들이 좀 갈 확률은 높은데 우리가 사실상 이 수익률 자체 부분들, 주가 상승 메리트 부분들이 결국에 얼마나 이어지냐 이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 쪽만 봐도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는 이슈에서는 뭐 검증이 됐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또 어디 순간에서는 뭐 대주주가 물량을 내놨다 아니면 또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선별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런 좀 테마성이 짙은 업종들은 좀 접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맥신 관련주도 좀 초전도체랑 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원 나노 물질 쪽 관련한 좀 맥신인데 결국 이게 지금 분자가 굉장히 얇은 부분들이 있어서 검증이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들 분석 결과가 안 됐던 게 하나의 좀 제품을 만들고 거기서 분석이 된다라는 이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다라는 이슈 하나로 지금 맥신 관련주가 지금 엮인 부분들인데 사실 저도 이거는 이론만 일단은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앞전에 뭐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2차 전지가 그렇게 좀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30년까지 수주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아요. 확고하게 지금 계약을 다 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주 계약이 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아직은 없고 결국엔 검증 부분들이 끝났고 가능성 부분들이 좀 열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에서는 가능성에 일단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좀 사실적이긴 하지만 다만 저는 뭐 하루 이틀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겠어요. 하루 이틀 움직임은 나오겠지만 결국 초전도체랑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 이제 투자라는 접근으로 우리가 매체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은 이런 좀 단기 테마성보다는 앞으로 좀 업종들이 많이 눌렸던 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좀 엔터, 뭐 리오프닝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뭔가 실체가 있는 데를 네네.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초전도체도 올라가고 맥신도 올라가고 우리가 한 3주, 2주에 걸쳐서 초전도체는 항상 송가람 매니저가 X 의견을 줬는데 만약에 송가람 매니저님한테 100만 원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맥신을 볼까요? 초전도체를 볼까요?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맥신을 봐야 됩니다. 맥신을 봐야 돼요? 초전도체보다 맥신이에요? 테마가 상승을 할 때 음. 뭐 소액으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맥신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맥신이 강하게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맥신 자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젖어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에서 나왔던 수급이 맥신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은 이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테마 안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가장 처음에 상한가로 올라오면서 이 섹터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맥신 자체를 보게 된다면
이게 이번에 바로 나온 테마는 아니고 뭐 대량 생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2011년도에 이미 개발이 돼서 연구팀에서 개발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 번 이슈가 있었던 물질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수급 측면에서 봐야 된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네. 다시 한번 재차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물량 축소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냉정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초전도체도 만약에 테마에 들어가고 싶으면 빠진 날 사라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흐름에 맥심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테마 소량도 하실 거면 뭐 하시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좀 그래도 포기하는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최진욱 매니저님 같은 질문에서는 짧게만 대답 들을 수 있을까요? 맥심과 초전도체. 저는 그래도 초전도체이지 야, 않을까. 너무 어렵다 이러면.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아직 매물이 다 나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검증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앞전에 담겼던 매물들이 일단 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더 펌핑이 나와줄 수 있는 게 저는 좀 초전도체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맥신 하나, 초전도체 하나씩 갈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등하는 테마다 보니까 제 생각은 다음 주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와 다르게 좋아진다면 테마주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께 다음 주 시장 전망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시장 이번 주보다 나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된다면 네. 가장 큰 이슈가 중국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테마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테마주가 내리면서 이것들을 시장을 방어를 했던 것은 2차 전지주였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체크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 지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이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맞아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음 주 시장을 예상해 보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테마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또 자금 흐름도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테마에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중국 테마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느냐. 중국 테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슈가 이런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화장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시 중국발 위기가 나왔죠. 그쵸. 중국에서 이 소비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장도 빠지고 중국장도 함께 떨어지면서 특히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오늘 오전 시장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장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이슈가 나왔지만 다음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과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함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눌릴 것이냐라는 것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다음 주는 금요일 시장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장 막판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만 올라오는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도 가능한 위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슈들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최진욱 매니저님, 중국도 중국이지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미국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은행사, 신용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좀 계속 절하시킨다는 뉴스 나와 있고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도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디 업종에 접근냐에 따라 가지고 좀 신경 쓰는 폭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저희는 미국 쪽이 그쵸.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신용 강등 부분들은 뭐 지금 바로 나왔던 이슈도 아니고 이미 뭐 일주일, 2주 전부터 좀 나왔던 이슈 부분들이었죠. 보통적으로 시장에서는 저는 좀 반영을 해서 미리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 바닥이 잡히고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 전면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는 부분들은 사실 다음 주는 저는 시장이 계속 내리막길보다는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상승 턴을 해주려는 좀 브레이크를 잡아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주요 키도 외국인이 현재는 좀 가지고 있고 아직 뭐 선물 쪽에서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지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측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백신 관련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섹터는 2차 전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좀 악재가 나온 건데요. 2차 전지 피날레가 지금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저점 매수 전략 아직 통하는 구간인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다음 주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은 OX 다 같은 의견으로 좀 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두 분 다 X를 주셨는데 손가락 매니저님 왜 X 주셨어요? 다음 주 흐름을 본다라고 네.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오늘 시장의 수급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 2차 전지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서 추가 하락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 장세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런 테마가 끝나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마지막 부분에서 반도체 쪽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 쪽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매수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개인 매수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반도체 부분에 집중되는 수급에서 2차 전지까지 추가로 수급이 들어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 흐름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먼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측면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 섹터의 바톤 터치는 일단 지금 반도체가 오늘 장 막판에 좀 잡은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손가락 매니저님 오히려 보자면 오늘 장 수급하고 막판 분봉을 좀 보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최저가를 찍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폭 좀 들어 올린 모습이었거든요. 들어 올렸다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힘을 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저가 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왔죠. 2차 전지 쪽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수 상황 같은 경우에 제가 지수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특히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이 890 라인, 이 라인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라인에서 이탈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는 860 라인, 855 이 라인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수급이 집중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 하락과 함께 이런 코스닥 종목 전체적인 추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테마주들 다시 움직이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의 추가 하락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가락 매니저의 뷰는 확실히 다음 주는 좀 반도체를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진웅 매니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오늘 장 종가를 보면은 LNF, 억울한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LNF와 첨보는 오늘 더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인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악재에 비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2차 전지 쪽이 되게 조심스러운 지금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가 워낙 좀 잘 갔던 섹터이기도 하니까 지금 하나쯤은 포트에 다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오늘 뭐 에코프로 쪽에 대한 그룹에 좀 악재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하방으로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을 보면 에코프로만 딱 봐도 일단 외국인 기관은 오늘 좀 매도세로 대응을 했던 부분들은 좀 사실적이고, 근데 반대로 기타 법인이 다시 매수세가 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타 법인 쪽에 대한 매물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좀 이슈 부분들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 이게 2차 전지 전반의 업종을 살려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게 좀 아직은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주가 조정 국면에는 좀 진입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좀 사실이고요. 에코프로 쪽에 대한 MSCI 편입 부분들의 단기 이벤트도 이미 좀 소멸이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MSC로 관련한 좀 이벤트성으로 주가를 올려줄 만한 메리트는 현저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Q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은 또 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펀더멘탈 부분에서 볼 때는 솔직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이 그만큼 주가 상승 랠리가 좀 강했고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주도가 조금 더 살아난 다음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에 잡혔다는 부분들이 확실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또 주도로 잡아 나갈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다음 주 부분에서는 2차 전지가 한 번 조금 조정을 조금 더 나와줄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음 주에 좀 버텨준다. 지금 부분도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21선을 살짝 깨고 지금 마감을 해줬거든요. 보통 21선을 깨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61선까지 일단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선까지는 일단 하락폭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21선까지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 부분에서 박스를 치고 보합을 이어가겠죠.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측면적으로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다른 2차 전지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편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진우 매니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좀 정리가 저도 되는 게, 일단 실적 시즌은 끝이 나가고 있고 MSCI도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동채 전 회장의 재판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벤트는 없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씩 챙겨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적으로 2차 전지는 이것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주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 선방한 게 나왔어요. 근데 손가락 매니저가 봤을 때는 양극재가 잘 가야 사실 장비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양극재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일 때 장비가 홀로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뭐 양극재가 바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양극재도 오늘 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극재의 이런 수주 물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섹터 전체가 어느 정도 한 섹터 안에서 한 이런 종목만 움직이겠느냐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보면 에코프로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양극재에서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들도 여기에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응급제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응급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실리콘 관련해서 신소재 관련 맞아요. 이슈가 나왔죠. 네. 특히 뭐 실리콘 관련해서는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뭐 배터리 충전 문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프라 면에서는 충전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바로 충전 속도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실리콘
주식 같은 것들이 네. 이슈가 되면서 여기가 실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이 게임 체인저와 함께 2차 전지 종목군들 전체적인 수급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엔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이제 JYP,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런 걸 논할 때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이런 게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엔터가 피크아웃이다라는 건 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터는 OX를 통해서 한번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처음으로 오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엔터주들 섹터 전반적 하락,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사실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기대감에 빠졌다고 밖에 저는 좀 네. 설명을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분기에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랑 좀 같은 맥락인 거죠. 2차 전지도 3분기 때 양극재 업체들이 좀 수익성이 약화가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 우려감도 지금 공존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대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앨범 판매량이 지금 여전히 신기록 계속 좀 달성을 그쵸.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투자 포인트 자체는 여전히 변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단순히 주가가 그만큼 많이 상승을 해줬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대형 빅 엔터들이 계속 밀리니까 뭐 자연스럽게 중소형주도 같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저는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팬덤 기반의 IP 성과가 결코 짧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맞아요. 사이클이다 보니까 엔터 업종들이 지금까지의 좀 상승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기 때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일부 이제 다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하반기 아티스트로 이제 컴백 시즌이 들어온 상황인데 전반기 때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가 하반기 때 콘서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콘서트까지도 지금은 열릴 상황이 지금은 좀 재료성이 남아 있는데 당장은 지금 올릴 만한 재료가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메리트가 없이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저는 반대로 지금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만큼 엔터는 투자 포인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좀 엔터 업종들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도 호실적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상회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변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도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려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일단 네네. 좀 시장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은 X 의견을 줬습니다. 앞서 이제 최진웅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변화 없고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전략이 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점 매수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의 저점 매수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뭐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수급 상황 좋지 않다라는 측면. 개인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런 펀더먼털이 있는 섹터다라고 하더라도 집중되는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애매한 위치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는 엔터주보다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군들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하반기에 컨센서스나 이런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JYP의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엔터 자체는 전체 섹터,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하락 이유를 살펴보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이런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나빴다라기보다는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실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더 출회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이 엔터주들의 저점을 바로 노려보긴 힘들겠지만 하반기에 뭐 다음 주, 다음 달 어느 정도 2주 정도, 2,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로 그때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흐름에 대해서 X 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판단한 손가락 매니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엔터 5를 준 최진웅 매니저,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JYP 엔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엔터 업종들은 지금 뭐 악재라고 하면 오버행 이슈랑 그리고 단기 8월 부재, 이벤트가 부재가 돼 있는 부분들이 단기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된 것뿐이지 예.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메리트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주봉상에서 지금 21선을 딱 오늘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2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6개월 선을 딱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딱 하락폭이 거기까지 나와주고 결국에는 지금 하락폭 자체는 다소 지금 완화가 되면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지금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한 차례 상승으로 턴을 해주려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는 JYP 엔터가 지금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도 근데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굳이 또 JYP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항상 뭐 성장성이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쪽에서도 워낙 외형 성장이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가파랐다 보니까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기술적인 위치만 놓고 봐도 대형 픽 엔터사들 중에서 저는 JYP가 제일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이 위치를 차트상으로. 그렇죠. 차트상에서는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브나 뭐 S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반대로 JYP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단기 이평 부분들,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해줬다 보니까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승폭,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는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엔터 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JYP 엔터가 최진웅 매니저 엔터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화장품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 지금 화장품이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따로 떼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바로 일주일 전에 단체 관광을 온다는 이야기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도 둘 다 O 의견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중심을 좀 잡아야 될지 화장품 섹터 확인해 볼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전반적으로 좀 통일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O 의견을 주셨는데 중국의 뭐 컨트리가 된 디폴트 같은 건 우리가 지금 걱정 안 해도 화장품은 잘 팔릴 것이다 이건가요? 뭐 수급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화장품주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뭐 이번 주에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뭐 중국에서 호재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 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이런 상승 흐름이 다시 재반복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주에도 흔들림은 나오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시장에서 한 섹터 안에서 지금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거기에서 그 섹터에서 바로 흐름이 빠져나온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한 번씩 쉬어가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장품주들의 흐름 지켜보실 때는 하락 국면에서 거래대금 크게 나오는지 여부 이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하락 국면에서 큰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물량 충분히 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절 딱 시장을 보면은 중국의 디폴트 이슈가 저는 더 걱정이 되거든요. 디폴트 이슈가 이렇게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화장품이 팔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더 먼저 들어요. 근데 매니저님이 또 화장품에 대한 콜을 외쳐주셨는데 아까 반도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디를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도주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하반기에 이런 주도주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섹터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길게 봐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도 단기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보다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 중국의 디폴트 우려 그리고 중국에서의 부동산 이슈가 나왔죠. 부동산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디폴트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부침은 계속되겠지만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개별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다음 주까지는 추가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두 섹터를 놓고 본다면 반도체 섹터는 하반기에 꾸준히 볼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움직임이 나올 섹터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를 크게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리스크는 나오고 있는 반면에 최준용 매니저님,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하강 우려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요. 거의 10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봤을 때 소비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중국 쪽에 대한 내수 소비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소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6호 모멘텀을 저는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만에 지금 재개가 다시 된 부분들이고 네. 사실 헝다그룹이 지금 파산 보고 신청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좀 시간을 끌려는 좀 하나의 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헝다 관련한 이슈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쵸.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시장이 지금 5년째 역성장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헝다 이슈는 여전히 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헝다 이슈로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 다 밑으로 내려가기만 해야 됩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근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6호 모멘텀이 붙은 상황에서 그리고 거기서 알파로 지금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6호 모멘텀을 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은 지금 쉽게 무너질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좀 그렇게 좀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중국 쪽에 대한 소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방한을 하고 나서 국내에서 쓰는 저는 소비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ODM 업체나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모포카 전망도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다만 아직까지만 놓고 보면은 지금 2분기 실적도 인디 브랜드라든지 비중국 관련 기업들의 좀 매출이 좀 아웃퍼폼이 일어났고 예. 반대로 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번 6호 모멘텀이 시장의 색깔대로만 비교해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조금 더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예전에는 워낙 강했다 보니까 중국의 악재만 또 다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히려 중국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국에 지금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근데 6호 모멘텀만 놓고 보면은 저는 중국 쪽에 좀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면세, 호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부수적으로 화장품까지도 저는 여전히 하반기까지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중국 소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이번 주 전망도 진짜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들어볼까요, 한번? 네. 종목은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상대적으로 매력도만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대형주가 갈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 대형주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설화수 라네즈가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매출 판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빈도가 높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인데 6호 모멘텀으로 최근에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단순히 지금 주가 조정
조정을 소폭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랜 기간 물려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비중 확대를 해볼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중국 외적으로도 오프라인 매출이 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모멘텀까지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도 토픽 종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이 화장품주들 중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올라올 대형주들은 많이 있겠지만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저는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 화장품 제조사 중에 하나고요. 이 주요 브랜드로 VT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 타오바오, 티몰, 일본 큐텐 재팬 등에서 온라인 커머스 중심으로 이런 강력한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출이 올라오고 이슈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T까지 화장품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제 지난주 공략주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종목이 큐렉소였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3% 수익을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 1.75%입니다. 월요일부터 아주 탄력이 좋았습니다. 뭐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뭐 의료용 로봇 그리고 AI 로봇 관련해서만 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로봇주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눌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공장 자동화 로봇 그리고 서비스형 로봇, 의료 로봇까지 앞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 이후에 매수가까지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의료용 로봇주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다시 재매수 진입도 가능한 위치다. 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가로 13% 수익을 기록했으니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대타 출연했던 성렬 매니저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었죠. 종가도 최고가도 똑같은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최고가 기준 2.71%까지 올라간 현대로템이었고요. 아까 구해조담주에서도 방산 섹터에 대해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주에 비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 매수 타이밍 유효한 것으로 현재 판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략주, 다음 주 공략주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쉬었던 최진웅 매니저님, 더 강한 종목 들어봐야겠죠? 오늘 반도체에서 준비해 오셨죠? 네, 저는 반도체 쪽에서도 일단 엔비디아 기대감을 먹을 수 있는 좀 이스페타시스를 일단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와주고 나서 일단 바닥에 잡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모멘텀이 심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적으로 HBM3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3일간 또 프로그램 순 매수세도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3일간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금투랑 좀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타 범위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밸류상으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 좀 싸다고 느끼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21선을 좀 정확하게 돌파해주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마감을 해주면서 거래대금도 정확하게 좀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을 다음 주에 좀 이어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좀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500원에서 34,500원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대에 매물이 좀 많이 잠겨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4만 원대의 좀 저항대를 확실히 돌파해 준다면은 재차 좀 신고가 쓰는 랠리까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만약 밀린다 하게 되면은 4만 원대의 좀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AI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선춤에 대한 관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1,0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최고가 13%를 기록한 송가람 매니저님 반도체 내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략주 중에서는 후공정 업체를 지금은 볼 때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예. 지금 뭐 전공업종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PCB 기판 업체들까지 굉장히
최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후공정 업체들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은 후공정 업체들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리노 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속해 패키징 소재 중에서 핀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고성능 DRAM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세화 공정 등에서 이런 후공정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상승 나오게 된다면 후공정 업체들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격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격대는 뭐 상승 이후에 지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15만 원에서 16만 2천 원대 살짝 눌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18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4만 5천 원 함께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 공업이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8만 4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5개 섹터 OX 통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전망해 봤고요.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까지 너무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 그리고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진우 매니저님.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수록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멘탈 트레이딩도 확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산업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업황 전망까지도 확실히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기업들을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최진우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투자 도움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멘탈 트레이닝까지 있다고 합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개별주들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을 우리가 어떤 이슈로 봐야 할지 그리고 각각의 이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체크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이슈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매수할 종목을 함께 찾아본다면 충분히 이런 리스크 있는 시장에서도 매수할 종목들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에서 동반자가 돼줄 송가람 매니저 네이버 밴드 통해서 찾아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상한가 스페셜도 여기서 준비한 소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